자, 오늘은 2023년 그 첫 수업입니다. 1월 4일이고요. 459강이고요. 그 교재로는 146쪽, 그리고 그 책, 그 원본 책으로는 161쪽부터입니다. 통서에 거서부터 나갑니다. 자, 직접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는 역설 강령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주역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침서, 아니면 내가 볼 때 이게 엑기스다, 뭐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 요령,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주자의 시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정자의 시각을 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주자의 시각입니다. 자, 통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성인의 정. 헐, 성인의 정이 뭐야? 이게 뭐 정력이야 뭐야? 이게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쌀미자가 맑은 거잖아요. 맑을 청자. 그러니까 그 곡식의 맑은 거, 그러니까 정밀한 그 핵심 엑기스 이런 말이 된다. 아니면 주관적인 거, 뭐 아니면은 주관적이라는 그, 그 프로그램 내지 않으면 핵심, 뭐 기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떤 여기는 이제 정밀로운 걸로 봐도 되고요. 성인의 정, 즉 정밀로운 걸로 성인의 그 핵심을 획계이시 괴를 그어서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그 복희 씨가 이렇게 우리가 그 획을 그어서 이렇게 8개 64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준 거래. 그게 바로 성인의 그 마음과 핵심, 그 엑기스를 보여준 거래. 이것도 이따 다시 설명 좀 다시 보도록 하고, 어떤 성인의 정을 괴를 그어서 보여주셨고, 성인의 온, 여기 온을 뭘 볼 것이냐, 참 애매합니다. 성인의 온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온오라고 돼서요, 쌓일 온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온은 쌓였다는 뜻이니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계속 쌓여나가는 거라. 쌓여나가는 것은 공부해서 노력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성인의 온오한 건 뭐냐면 다시 쌓여서 공부를 계속 쌓여서 노력해서 그걸 쌓아 나가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그 쌓아져 나가는 거를 괴로 인하여서 발명하셨다. 헐. 자, 다시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이걸 다시 뽑겠습니다. 성인의 정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라고 그랬죠. 엑기스. 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그거는 곡식이고 정액, 뭐 아니면은 정기 이런 얘기죠. 정을, 핵심을 괴를 그어서 보여줬죠. 획계, 8개, 64개로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된 거, 공부해서 알고 핵심 아는 거, 성인의 온화한 거를 괴로 인해서 발전. 이 얘기는 뭐야? 괴사나 효사로 나타냈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을 돌려서 얘기했습니다만, 괴를 그리고, 복희가 괴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문안과 주공이 그 괴사, 효사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정. 이제 통서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은 도대체 뭐냐? 성인의 본래의 뜻이다. 핵심, 아까 엑기스 아니면은 뭐 정미로운 거, 정미로움. 예전에는 정미로움이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성인의 본래 뜻이고, 온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온후한 거. 이거는 이 편방에서 대례, 그 따라서 온 돌이다. 자, 방위를 보면 정방이 있고 편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방은 동서남북이고 편방은
뭐, 뭐, 동남쪽이라든지, 뭐, 뭐, 뭐 이렇게 그 간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방이 중요하고 간방은 사이에 그 틈이거든요. 그 틈에서 그거를 나타낸 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원칙이 있고 원칙은 세워서 했지만 그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보충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라. 마치 예를 들어서 뭐와 같냐면은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거에서 양이가 나왔고 또 양이에서 사상이 나왔고 사상이 또 8개를 낳게 한 거는 이거는 성인의 본래의 뜻이고 아까 그 성인지 정을 괴를 그어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성인지 정 괴 요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원전이나 계사전 같은 거 이런 거는 공자의 말이니 이거는 이 모두 다 이거로 인하여서 발명한 것이니라. 이것도 보충 설명이 된 거라는 얘기죠. 불가 일례 하나의 예로서 중간 그거를 하나의 경우만 중하게 보지를 말아라. 왜? 한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복희건 예를 들어서 문항건만 무지하게 중요하고 다른 건 별거 아니다. 또 뭐 그 공자가 말한 것만 중요하고 다른 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말고 다 중요하다. 다 필요하니까 다 경에다 한 거니까 모두 다 공부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기타 등등. 여기서 그 저 백만주에 보면 조단의 그 통서수례에는 이제 그 정을 정미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미하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엑기스 정을 성인의 어떤 핵심 그러면은 이 단어가 정미란 단어보다는 오히려 성인의 정수 이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정미라는 거는 조금 정수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정수라고 보는 것이 정미라고 보는 게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평만주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이거 봅시다. 네.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정은 정미롭다. 요 정미한 글씨보다는 다른 뜻이 낫다는 이 말인 거죠? 조단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원장 위에다가 은혜에는 정미라고 썼거든요. 정을 정미하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엑기스 뭐 이렇다면 정수 안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에서 그 조단이 쓴 거는 여기 이제 주에 요 네, 원문 여기 나오죠? 네, 여기에 네, 보면은 정이라는 거는 정미의 뜻이다. 요 글자 보이나 모르겠네. 네, 정이라고 하는 정미의 뜻이다. 정미로다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조단의 의미로 본 겁니다. 조단은 이제 그렇게 정미하다고 했는데 저는 정수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도 번역하실 때도 핵심, 엑기스 뭐 이러면 이제 그게 한자라면 정수 아닙니까, 그죠? 핵심. 정리하다 보면 그게 더 와닿는 단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말로 아, 요즘 말로 하면 뭐 엑기스 뭐 이렇게 하는 게 핵심어, 키워드, 키워드라기 좀 많이 핵심. 이게 더 적절하지 않나. 조단의 그거보다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여기 돼요. 네. 요거 정을 정미가 아니라 정수로 보면 어떠냐 이 네, 말이죠. 이게 이제 그렇죠. 정수. 네. 그게 핵심, 뭐 우리말로 핵심,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그건가요?
뭐 그렇게 되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 골수 숫자 아닌가 숫자 그게? 정수 이거 골수자니까. 예, 예. 그게 한번 나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원장님도 그런 개념 지금 계속 그 해석을 했으니까 정미보다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인 본위는 온은 이거 참 어렵네요. 온은 시편방 뭐죠? 대례 도리 참 어렵네요. 이게 편방이라고 했을까? 오늘 정석은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럼 어떨까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서 네, 정미가 저도 날지 정수가 날지를 이번에 그 제 다른 생각이 문헌가도 뒤져봐서 더 문헌은 대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정미라고 하지 않을까요? 싶은데 아? 아니 지금 원장님도 계속 설명을 할 때는 정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거 뭐 옳다 그러다 할 건 아니고요. 뭐. 근데 그 밑에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오는 시편방 대례도리 왜 편방이라고 했는지 그게 요 좀 사실 편방? 예, 예. 편방이라고 했는지 그게 조금 잠깐 사라졌다. 잠깐만. 응? 갑자기 사라졌어.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라졌어. 우리가 이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한 번씩 골탕 먹이나? 아,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 편방 요거 예, 이 부분 편방 얘기하는 거죠? 왜 편방이라고 했는지 왜, 왜, 어떤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기보다 왜 편방에서 그 온축되는 거는 왜 편방에서 가져온 돌이다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은 편방 아니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편방인지 아마 지나가시죠. 제가 조금 의문이 됐습니다. 아마 지나가시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편방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 평만줄 잠깐 좀 더 보시면 돼요. 잠깐 좀 보고 합시다. 요걸 한번 뭐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평만주에 있는 거 권사님 읽어주시죠. 여기 정적 정미는 성인 본래의 뜻이니 개론 또는 원론에 해당되고
온적 온오는 편방에서 파생된 돌이라고 하였으니 강론 또는 응용에 해당된다. 한자를 파자하면 본래의 뜻과 달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비유하여 편방에서 유래되어 나온 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정방이 아니라 편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칙은 세웠는데 그 원칙 말고 그 집으로 따지면 큰 기둥은 세웠는데 다른 그 대들 그 창문도 필요하고 싱크대도 필요하고 하잖아,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큰 골격이 있는 나머지를 채워주는 것을 정방이라 편방에서 왔다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평만주에 있는 거는 이걸 한번 좀 보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잠깐 이거 봅시다. 자, 조단의 라는 사람이 통서를 풀이한 걸 보면은 성인지정 획기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인은 복희시다. 정이라고 하는 건 정미한 뜻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괴를 긋기 전에 역은 지극히 간략한 이침으로 복희와 괴를 걸어 오로지 정미한 뜻을 밝히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핵심이고 너무나 엑기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호가 양, 뭐 사상, 8개, 64개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성인지온 인괴의 발에 대해서 뭐랬냐. 온이라고 하는 건 중심 쌓일 온자거든. 쌓인다고 하는 건 아까도 했지만 한 번 봐서는 아니라 계속 쌓이는 거야. 공부를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해서 일정 정도 경지가 이루듯이 쌓여지는 거라고. 온이랑 쌓여지는 것이다. 괴의 중심에 있는 거는 기륙의 이치와 진태, 존망하는 도, 즉이들 뭐 업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기둥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나가고 물러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포함한 얘기거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다. 괴가 있음으로써 그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풀이했다. 그래서 괴를 그리지 않았다면 성인의 정면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그 괴가 없다면은 그 온우의 뜻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건 뭐 하는 얘기고 어쨌든 보충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단의 의미로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문헌전이나 계사전 같은 경우는 공자가 쓰는 건데 어느 한쪽만 천착해서 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뭐 평만주 있는 얘기니까 또 하실 말씀이나 뭐 또 보충 설명하실 거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역에서 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주역에서 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기취제 그거를 취하는 데 있어서 유소종하라. 이게 또 어려운 말입니다. 소종과 소용이 나옵니다. 자, 소종 따르는 바가 있다. 이게 사실 이제 소종례입니다. 소종례. 여기 이제 번역에는 소종례라고 했습니다만 소종 내자를 뺀 겁니다. 즉 유래된 겁니다. 그 원리 원칙, 핵심, 엑기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취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소종례, 어떤 근본 이치가 있다는 거죠. 소종례가 있고
그거를 미루어 가면 확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확대 해석하고 그 여러 가지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소요 쓰이는 바가 있어야 된다. 자, 아무리 이론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못 쓰이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소종래와 소용의 문제입니다. 자, 치면 소종래와 그 원리 원칙, 어디서 유래된 것과 소용, 실질적인 사용 이렇게 봐도 됩니다. 소종은 원리 원칙이고요. 소용은 뭐 실용적인 거 아니면 응용편, 원리와 응용편 이렇게 봐도 됩니다. 뭐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소종은 원리, 유래, 핵심, 소용은 활용, 강론, 뭐 응용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그 구차하게 우원이란 말은 그 이소부화 이런 거 들어봤죠? 이소부화. 이소부화가 우화가 무슨 뜻일까? 우리 동화책 이소부화 있죠? 우리 권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소부화, 우화. 우화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우화가 동화책 이소부화. 어떤 뭐 다른 뭐라 해야 되나 다른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깨닫게 하는 거죠. 짐승이나 어떤 여우나 이런 데 행동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게 하는 비유주 비유. 타 사물에 비유해서 뭐 경계심을 주는 거죠. 그 이소부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동물들이나 다른 사물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학과 뭐 여우 이야기 뭐 이런 일. 그리고 좀 재미나게 말을 하고. 그래서 교훈이 되면서도 뭔가 그 우리가 그 비유해서 말하는 거. 이렇게 이소부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입니다. 우화나 우원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차하게 우원으로 삼은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러 막 이것저것 막 갖다 잡으니까 진짜 액기 쓰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한은 뭐냐면 전환과 후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의 아파 뒤 이렇게 전환과 후환으로 나눠지는데 그 양안에서 제요 여러 유학자들은 반드시 그 소종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핵심 엑기스 유래 아니면 어떻게 연원이 된 거 뭐 이런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탐구하려고만 했으니 연구하고 연구를 했으니 즉 너무 그 근본 원리처만 막 따지니까 어떻게 돼? 이미 체니는 달라붙은 겁니다. 그 진흙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진흙탕에 얽매여 뭐 늪지역에 빠져 허우덕거려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체니입니다. 이미 진흙탕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뭐야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늪지역에 빠져서 이렇게 봐도 돼요. 어쨌든 그 달라붙어서 통하지를 못하고 왜냐면 원리원칙만 따지니까 이게 어디서 왔나 이것만 본 거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본 것도. 그것이고 또 왕필 이래로는 어떻게 했느냐. 직접적으로 욕축이 소용 여기는 이제 실용적인 거 활용적인 것만을 미루려고만 했으니 원리 원칙은 생각 안 하고 활용만 생각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참 너무 치우친 거죠. 이렇게 했으니 즉 또한 소략해서 왜냐면 원리 원칙이 없으니까 실용만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동쪽으로 가면 좋아 뭐 그 수레 타지 말고 걸어가 뭐 이런 말. 그래서 소략해서
그 근거가 없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리 원칙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활용만 얘기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할약 처방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 왜 이 처방을 내리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무조건 이거 먹으면 좋아 뭐 이런 식. 그러니까 활용만 되니 이 두 가지는 소종래를 쫓는 것과 소용을 쫓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실지일편, 그 잘못된 것, 실수한 것에 한쪽에 치우친 것이니, 잘못된 것이 실수의 한쪽으로 치우친 것서 불능궐기 소이지과 그 의심되는 바에 그 지나친 거를 생략할 수가 없더라.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어, 뭐라 그럴까, 제대로 그 한쪽으로 그 수레바퀴 같이 양쪽이 다 필요한데 너무 원리 원칙만 따져도 문제고 그거 무시하고 시동작용만 가도 문제고 그거는 결국 다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분량이 많아서 조금씩 끊어야 되거든. 자, 여기까지 중에 혹시 하실 말씀? 여기는 어, 분량이 길어서 조금씩 얘기해야 돼. 여긴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제가 해석을 미처 못해가지고 제가 이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주자가 비판하는 거는 양안의 그 유가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함대의 상수역이죠. 상수역은 소종래를 중시했고 왕피는 이제 의리역으로 갔긴 한데 이제 너무 간략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소종래랑 이게 좀 잘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소종래라는 것이 어떤 원리나 규칙을 근원적인 걸 찾았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왜 날아가 버렸지? 얼굴 보라고. 아니 글을 봐야 글을 봐야 글을 아, 봐야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 그렇게 그건 머리 안 니나 좋아서 얼굴 보려고 그랬지? 아니 내가 머리 그렇게 안 좋아 그걸 보면서 봐야지. 그래서 이 소종래라는 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어떤 그 주역이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을 탐구했다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의 상수역이라는 거는 보면은 그 개사나 효사의 그 단어가 어디서 유출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뭐 뱅개라든지 뭐 개를 추적해 가지고 어떤 상이나 개에서 찾아내서 그 단어가 놓여있는 근원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원칙 이런 것보다는 개사나 효사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그거를 개의 어떤 결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서 알려고 했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왕필에는 보면은 소락해가지고 무건하다, 그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필의 주가 왕필 그 주역주는 원래 개 효사보다도 더 글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글의 양이 실제로 적습니다. 굉장히 소락하기 때문에 그 풀어쓴 글이 원경전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소략하다 그러다 보니까 무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소략한 거는 맞는데 근거가 없다 그거는 이거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냐면 그 근거가 결국은 뭐 이제 왕필이 이제 축계를 주장하죠. 어떤 교회에 있어서 주호가 뭐다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의리역으로 해서 뭐맨 밑에는 뭐 서민이고 뭐 그 오효 같은 경우에는 왕이고 뭐 이런 어떤 이계 질서적인 걸 근거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무거하다라는 조금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정자주나 주자주도 사실 여기에서 그 발전돼 놓은 거기 때문에
주자주나 정자주도 결국은 무근하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근하다라는 거는 조금 주자 선생님이 조금 과하게 낮춘 말인가 소라간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거하다라고 하기는 무거하다 하기는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 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자주나 주자주가 그 어떤 그 당시에 신분적 체계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 왕필주도 그거의 시발점인데 근거가 없다. 이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이구, 우리 박훈 선생님, 안녕. 새해 안녕하세요. 복 많이 네,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금년에는 왔습니다. 예. 이제 공부하시던 거 논문 써내셔야지, 이제. 그래야죠. 네, 네, 어쨌든 참 대단해. 네. 이렇게 공부하신 거 아유, 보면은. 아닙니다. 예. 그래. 근데 이제 권오버 선생님 말씀 이제 잘 들었는데요. 예, 권오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종하고 소용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하나의 책이 있고 그 책에서 뭔가 이제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대의 학자들은 보통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종부터 생각을 하지 않겠나요, 오히려. 소종부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부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쓰임이 뭐가 될까를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자들은 일단 소종부터 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소종을 해놨으니 이제 소용으로 이제 넘어가야겠구나.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순위는 뭐 당연히 소종례를 하고 소작용을 해야 보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근원을 따지고 거기서 응용되는 걸 보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고 여기의 소종례라는 의미는 그런 근원을 따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역에 번시하게 그 개사가 녹게 된 근원을 따져가는 것이 아주 번시하게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소종례라는 겁니다. 일반론적인 우리가 학문을 한 데 있어서 소종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자가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상당히 이 소종례라는 거는 한대 상수역의 번시한 상수학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주역의 근원적인 원리를 처음에 어떤 학문의 원리를 찾아가는 그런 소종례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학문할 때 당연히 소종례는 먼저 해야죠. 그다음에 그 응용을 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주자가 이야기했던 의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대 상수를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대 상수역을 다는 안 보더라도 한 서너 개 정도의 효는 걔는 한번 보시면 한대 상수역이 이래서 번시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어떤 감이 올 겁니다. 제가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제가 몇 페이지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야 뭐 이렇게 따지냐 뭐, 주자가 충분히 비판할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주자가 충분히 비판할 이유는 있는데 이제 예. 권오버 선생님 말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예. 한대 상수학이 이제 몇 페이지로 끝나느냐라는 거는 저도 조금 더 회의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한대 상수학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거 천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저도 하다 포기한 상황이라서 한대 상수학은 예. 뭐 천문 막 끌어들여 들어오고 막 그러면 너무 골치 아파집니다. 사실. 예.
그렇죠. 뭐 학문 특히 상수학은 뭐 지금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뭐 천문 지금 말씀하신 천문으로 뭐 지금 뭐 양자역학까지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물론 뭐 주자가 어느까지 이 공부를 하셨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 천문 이런 정도는 아니고 집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인가요? 누가 지금 집내가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주역 정의 다음에 당나라 때 똑같이 주역 정의처럼 상수학적으로 쭉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천문학이 막 격까지 뻗어나간 수준의 것은 아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시죠. 의미만 전달되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로 끊고 다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단으로 하나의 그 단서, 일단으로 가지고 하나의 단서만 가지고 논하건대 예를 들어서 건께에서 말이란 말이야. 건께는 말이 된다. 건께는 뭐야? 부지런하고 건건하기 때문에 해요. 말은 어때? 계속 앞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말은 후퇴를 잘 못해. 물론 후퇴는 하지만 되게 못해. 전진을 잘해. 말은 앞으로 뛰죠. 그리고 군집선에서 우르르 같이 나가요. 말을 타보면은 말끼리는 우르르 같이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 군집성이라고 그러죠. 양효는 건귀의 특징은 양효가 세 개가 모인 거기 때문에 가면은 같이 모인다고. 이게 빛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모여지면 더 강렬해지는 건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건깨를 말에 비유를 했거든. 또 반면에 곤깨는 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곤깨는 땅과 같고 모든 거를 수령하고 그러니까 소는 느릿하면서 천천히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수렴이 되거든. 성질을 말한 거야. 물론 이제 사상의학에서 소는 태양체로 봐요. 사실은 소를. 소가 뿔이 있기 때문에 뿔 있는 짐승들이 발산을 하거든. 이제 그렇게 보지만 그건 이제 뿔의 특징이나 화가 났을 때 특징을 본 거고 여기에서는 근데 화면이 갑자기 사고 잠깐만. 그래서 일단은 주요 홀 음. 그래서 곤깨를 소로 봤어요. 곤깨를.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설계전 이렇게 써 있어. 건깨는 말이고 곤깨는 소다라고 설계전에 유 명문 분명한 말로 써 있어. 명문 그러니까 문장을 밝혔다는 얘기니까 명백한 문장으로 써 있다. 그런데 말은 건건해. 말은 가만히 있자고 부지런하게 뛰거든. 건건하다고 그러고 소는 순한 거야. 순하기 때문에 공개로 본 거야. 자,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의미로 봐서는 소는 순한 동물이지만 사상의학에서는 소는 발산한 동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평소의 소와 화가 났을 때 소가 품성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는 평소의 소가 순수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소가 순한 거는 재물, 물건에서 그러니까 만물에 있어서 상리, 항상 돼 있다. 보통 그렇단 말이지. 아예 말도 병 걸리면 가만히 있지. 뭐 항상 뛰나. 하지만 보통 때는 말은 잘 달리는 거고 소도 화가 나면 막 적진을 뛰어나면 막 그 호랑이도 이긴다는 거 아니야, 소가. 그런데 보통 때는 소는 얌전하지, 순하고. 그걸 말하는 거지. 특별한 경우는 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상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재물의 유상례이라. 항상 대치라. 그런데 지어 안문 책괴 문장을 살피고 책괴 괴를 잘 살펴볼 것 같은데 이르러서는 그 이제 64의 괴를 잘 잡아야 둔괴 수레둔괴에는 뭐라고 나와? 말이 나와. 수레둔괴는 말을 뭐 이렇게 머뭇거리다 뭐 이런데 말이 근데 수레둔괴 자체는 건괴가 하나도 없잖아. 자 다시 이거 내가 화면이 사라지네. 자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레둔께가 있거든. 수레둔께가 있는데 수레둔께 분명히 말이 나와 효사해. 그런데 여기에는 건괴가 없잖아. 건괴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얘기하겠냐고. 근데 말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설괴전에 말한 것도 있지만 설괴전에 말 안 한 것도 많아. 그냥 이렇게 봤다라는 말에 예를 들은 것 뿐이지 설거지는 있으니까 이렇고 설거지 없으니까 말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거지에 있는 걸로만 기준으로 삼어서 말을 나가려고 그러지. 거기에 나오면 무조건 그렇다고 믿고 안 나온 거는 아니라고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술에 이때 이제 효사는 있다가 이제 그 평만제 그래서 수레동계에 있는 말이 있지만 말이 나오지만 건괴가 없고 또 이어준께 리괴에 또 소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평마디에 써 있어요. 리괴에 소가 나오는데 곤괴는 안 나와. 이어준께니까 리괴 그 리괴에는 곤괴가 없잖아. 이렇게 없으면 또 건괴 육룡 건괴는 이제 뭐 잠룡 비룡 뭐 이렇게 해서 그 각 효에 대해 용 6마리가 나오는데 혹 의심하건대 이거는 진괴가 되고 육룡이 나오지만 용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용을 사실은 진괴로 봐야지. 근데 건괴에 나온단 말이야. 말이 안 맞잖아. 또 곤괴에 빈마지장이란 말이 나와. 근데 곤괴 빈마 암놈 말이 나오는데 곤괴를 말로 보면 안 되잖아. 건괴를 말로 보는 거 몰라도. 근데 당연히 반대로 그거는 그 말이니까 그걸 건괴로 봐야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는 모두 다 불가유자가 제대로 모른 것이다. 자, 요 부분. 자, 지금까지 한 부분, 내용이 좀 길어서 잘라서 해야 돼. 요 부분에서 일단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 이해 안 되는 거, 기타 등등. 어, 없으면, 뭐, 우리 조남경 선생님 한 말씀,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저도 이렇게 뭐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러면은 요거 평만주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건 평만주 얘기입니다만 이제 설계전에 보면은 건께는 말이라고 했어. 곤께는 소라고 했고 진께는 용이라고 했단 말이야. 설계전에 나오는 얘기야. 건께는 말, 곤께는 소, 진께는 용.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곤께 설명이 안 나왔나? 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레둔께가 나와요. 수레둔께. 수레둔께 6기에 수레둔께 6기. 여기에 보면은 승마반이라는 말이야. 말을 타는데 머뭇거린다 이런 말이다. 예, 수레둔께 나오네. 둔께에 말이라고 하는데 말은 뭐야? 건꾀라고 그랬잖아. 근데 수레둔께는 건꾀가 하나도 없잖아. 어? 여기 이제 그 얘기고요. 또 요 중아리께, 리께에서도 중아리께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슉우라는 말이 나와. 말을 기른다. 소를 기른다. 근데 리께는 곤꾀가 하나도 없잖아. 도시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또 중천건께를 봐도 보면은 다 용으로 나오는데 아까 용은 뭐라고 했어? 진께라고 그랬잖아. 건꾀는 진께가 하나도 없잖아. 또 중지공께를 보면은 여기 빈마지장이란 말이야. 말이 나와. 암놈 말이지만. 근데 여기는 그 건괴가 하나도 없는데 빈말을 예를 들자. 이런 식으로 설괴전에 언급된 거리 인용된 것도 있지만 설괴전에 언급이 안 된 것도 많단 말이지. 그래서 설괴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본질을 봐야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소라고 하는 거는 소는 뭐야? 평소를 보면은 되게 얌전한 놈이야. 그런데 열받았거나 화가 나면 태양체가 돼서 호랑이도 이기잖아. 마찬가지로 그 수레둔께 말이 나오는 거는 말을 탈 때 머뭇거린다는 처음 개척한다는 의미로서 말을 인용한 것 뿐이고 곤귀에서 빈말을 인용한 거는 암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지.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설계전 얽매이지 말아라. 대개 이제 요즘 사람들 보면 설계전 있는 건 무조건 신봉하고 없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자, 이게 풍내익계야. 풍내익계인데 이거를 목으로 본다고 다. 자, 손께는 밑에서부터 나무가 자란다. 이해가 돼. 근데 진깨를 목으로 봤다고. 이게 말이 돼? 진깨를 어떻게 우레로 보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나무로 보면 나무가 땅에서도 올라오잖아. 뚫고 나오잖아. 그러면 자란다면서 목으로 볼 수가 있지. 또 문항도로 보면은
문항도 보면 이건 동쪽에 배속이 되다. 진께는. 그래서 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는 양목이다, 이건 음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음목이고 양목이라. 그래서 속내입계를 보면 이게 다 목에 속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설계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진께가 목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없거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되게 어떤 사람들, 설계전에 는 분명히 손께만 목으로 나오고 이거는 우레로 나오니까 목을 난 말이 안 붙거든.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 기준으로 이걸 목으로 봐야 되는 거지. 볼 때의 컨셉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도식적으로 보거나 설계전에 있는 걸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설계전 없어도 알아야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목이 두 개, 진께나 손께가 다 목이라고 그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까도 했던 여기 이제 평만져 있는 얘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 그러면은 자 지금 지금 나 빨갛게 표시하고 요 부분에서 또 혹시 또 하실 말씀이나 또 요거는 이해될까요? 다시 말하면은 그 설계전에 언급이 된 것도 있지 설계전에 언급이 안 돼 있어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박구현 선생님이 뭔가 불만에 찬 눈빛인데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럼 뭐 통과? 알았습니다. 네, 통과. 자, 다음.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때 유학자들은 어땠냐면은 설계전에서 구하지만 설계전에서 있는 그 근거를 찾아서 딱 했지만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얻을 수 없어. 설계전에 언급이 안 된 수도 있잖아. 설계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궁리하다가 이제 요리조리 궁리하는 거야. 수상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이하게 이 상해는 뭐냐면은 요 상해는 함께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그 호체 또 변괴 오행 낙가 비복 이런 방법들을 삼아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삼아서 창조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윤리 그리고 전리고 궁리를 하는 거야. 그 이제 괴를 이제 호체로 만들어서 이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뭐 그 건괴가 있는가 진괴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참호이구 참호착전 참호 이리저리 막 섞어서 그 구하였지만 그러니까 이궁리 저궁리해서 구했지만 다행스럽게 어느 때는 우연히 맞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재밌는 거는 그 전에도 우리가 호체 같은 거 설명했습니다만 호체로 말하면은 모든 게 다 들어맞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들어맞는데 어느 때는 안 들어맞거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우리 전화했잖아. 어느 때는 그래서 고를 때는 호체로 언급해. 그러면 64개를 다 호체로 언급해야 돼요. 안 해. 딴 데서 안 맞으니까. 빼고 얘기하거든. 오행 설명은 마찬가지야. 변기에 마찬가지야. 변기에도 적당히 할 때는 잘 들어맞는데 어느 때는 잘 안 들어맞거든.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우연히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을 더, 그 설명이 비록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나, 잘만 잘 들어보니까 이리저리 설명 잘 해놓거든. 그러나 불가통, 통하지 않는 거는 이리저리 안 통하니까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는 끝내 불가통, 통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더라고. 또 그 가통, 통하는 것도 또한 경강부회하거나 천착해서 갖다 붙인 게 많아서 비유자연지다. 자연스러운 세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 자, 요 부분에 내가 할 줄 말씀. 자, 이 부분. 이게 소종례거든요. 주자가 이게 비판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근원을 찾았다기보다는 그 개나 효사가 놓게 된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설계전에 없으면, 예를 들어 설계전에 없는 말이라는 게, 예를 근기 같은 말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하면 지금 말한 대로 호체를 한다든지 변개를 한다든지 비복을 하든지 낙갑 이런 걸 갖다 넣어 가지고 요리조리 막 맞춰 나간, 그래서 이제 이 번시하다고 한 거고, 그런 소종례는 한대 상수학의 어떤 맹점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요게 그 소종례는 여기서 주자가 비판한 소종례는 요런 소종례. 예.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네요. 또 하실 말씀. 다시 말하면은 호체법이나 낙가법이나 뭐 다른 방법들은 때로는 맞고 때로는 안 맞아. 64개 다 들어맞는 게 아니라고. 어떤 설명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소종례라는 거죠. 응? 그런 의미에서의 그 어떤 개의 근을 찾아 나가는 그런 소종례는 번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요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또 쌈박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거든. 그 때로는 필요해, 사실은. 근데 너무 얽매이면 안 돼. 요새 말은 퍼즐 맞추는 거예요, 퍼즐. 딱 들어맞으면, 소위 말하는 원장님 좋아하시는 아다리가 맞으면 엄청난 쾌감이 오는 거지. 야, 내가 이거 하나 발견했다. 야, 이 그렇지. 효사가 요러 해가지고 캐본 요렇게 돼서 유래가 요렇게 된 거다. 해가 딱 퍼즐이 맞으면 또 하나의 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또 나갑니다. 오직 그 한두 개만 거기에 적당해서 딱 맞아서 이무새어 교설, 교설. 교묘하게 말하는 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는, 그런 거는 위약 가실, 가히 믿을 수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참 딱 들어맞아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게 있거든.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또 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한대 사람들도 어? 상당히 또 들어맞는 것도 많다고요.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들어맞는. 기가 막히게 그럼 믿을 수가 있어. 그러나 위로 위무소 관어 의리지 본원, 의리의 본원에 관계되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생뚱맞는 게 있고 의리상 맞아야 돼, 의리상 안 맞기도 하고, 또 아래로는 자어 인사지 훈계, 인간 생활에서의 훈계, 교훈이 되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의리에 맞거나
우리 인사의 그 교훈이 되는 말이 맞으면 돼. 그것도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으니, 즉 이럴 때는 또한 어떻게 반드시 고심하고 극력해라. 고심은 뭐야? 마음을 쓰게 한다는 쓸 꽃자잖아. 그 마음을 쓰게 한다는 거, 마음을 심력을 써서 되게 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극력, 힘을 다해서 어쨌든 고심하고 힘을 다해서 이구어차 이거를 구하려고 나. 그러니까 낙가볼 이거 맞았어. 호텔을 맞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몇 개 맞으니까 이제 신이 나서 다른 것도 다 뒤져보는 거야. 열심히 뒤지고 이거를 근원을 찾았으나, 그러나 욕필득지재력 반드시 얻는다는 거를 그 이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필이 말하기를, 왕필은 뭐라 하겠냐면은, 왕필이 말해, 의리가 비록 만약 응건 건 의리가 만약에 굳건함에 응할 것 같으면, 건건한 거야. 의리상 이래야 될 것 같으면은 하필 건꾀해야만 곧 말이 되며, 또 효가 만약 순수하게 합할 것 같으면은 하필 곤꾀야만 곧 그것이 그 소만 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건깨는 말이 되고 곤깨는 소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의리로 봐서 이건 뭔가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건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말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고, 순수하게 잘 따른다라고 할 때는 본꾀만이 아니라 다른 꾀에서도 말을로 비유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자도 또한 말하기를 이치는 무형하다. 이치는 형체가 없다. 이건 이해가 돼요? 이치를 손으로 잡을 수가 있나? 이, 이론적인 거로.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치는 형체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빌려서, 상을 비유를 한 거지. 상을 빌려서 의리를, 그 명분을 드러냈다라고 하셨으니, 정자가 이렇게 이게 정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이거는 그 소위 선유의 옛날 그 유학자들 교구하고 지리한 실수를, 교구는 딱 달라붙고 악교같이 딱 닮은 게 교고라고 그래. 악교 있잖아. 당나귀 그 삶은 거. 그 악교 같이 딱 달라붙고 교고해서 지리멸렬하다. 잘게 부딪힌 거. 지리멸렬한 실수를 파괴해서 부시고 후학한테 완사, 완사는 괴사나 효사를 이제 잘 보는 거고, 점을 잘 완미하는 방법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는 그 지극하다. 자, 이거 다시. 우리가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을 때 상을 빌려서 비유를 한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돼. 그리고 후학들한테 열어준 건 맞아. 그러나 그 의미를 살필 것 같으면은 또한
그 직접적으로 곧바로 그 역의 취상, 여상을 취한 것이 다시 소종래, 또 나왔습니다. 소종래가 있는 것이 아닌 거를 잊지 않은 것 같다. 아는 거, 소종래가 다시 소종래가 있지 않은 것 같더라. 소종래를 제대로 한 건 아니고, 소종래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자,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자, 요 부분. 자, 일단 너무 길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이해 안 되는 거나 기타 등등. 이 부분은 그 앞부분은 상수역이 그 한대 상수역이 이론은 의리의 근본에 본원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게 천리죠, 천리. 천리나 아니면 인사, 아래는 인간의 어떤 도리에 대한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상수학의 이제 큰 명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왕필은 그런 면에서 천리와 인사라는 부분으로서 인간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상에 대한 이야기, 뭐 근견이 공견이 하는 이런 어떤 상에 구애받지 않고 그 원리를 찾는 거니까 정자는 그러니까 왕필은 뭐죠? 뭐죠? 치의 망상가요? 망상이죠. 그 상을 잊어버리라고 했으니까 그에 맞추고 그래서 정자는 이치에는 행이 없다. 상을 난 잊어버리는 이치만 이야기하고 상에 드러나는 것에서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리역의 어떤 의리역적인 차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는 소자례 어디로부터 오는 거에 대한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상수학처럼 그거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라는 면에서는 저는 지금 이거를 다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이미 주자 당시에 한대 상수학의 어떤 그 한계나 장점 그리고 또 정자나 왕필의 어떤 의미 또 조금 있으면 왕필의 쪽에서 어떤 뭐 뒤에는 또 한계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논문처럼 참 잘 썼다라는 게 저는 좀 탐복스럽네요. 역시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결국 양쪽을 다 이제 의리역과 상식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이제 주자는 두 개를 그 통습한 의리상수학, 제가 볼 때는 의리상수학을 주창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걸 그분이 괜히 의리상수학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그 앞선 분들의 어떤 한계나 장단점을 정확하게 보고 했다라는 면에서 보면 주자 선생님의 어떤 학문의 깊이는 상당히 깊으면서도 시야가 아주 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새롭게 드네요, 저는. 자, 또 하실 말씀. 자, 그러면 또 나갑니다. 다만 시경에서 비흥 이런 용어가 시경에서 고유한 용어인데요. 비유하거나
이럴 때 그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비라고 그러고요. 흥은 흥체, 신나게 뭐 할 때 그 하는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에서 그 비나 흥 하는 방법과 이건 예를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맹자가 비유를 잘하거든. 50호 100분이 뭐 이런 말 할 때 비유를 참 잘하거든요. 맹자의 그 비유하는 것과 그 비유하는 것과 비슷할 뿐이다. 같을 뿐이다. 비슷하다. 이와 같은 이것과 같으면은 설계에서 만든 것, 설계전에서 쓴 것이 위무소여억이요. 역에서 주역에서 소역, 소역은 같이 하는 바야. 주역에서 쓸 바가 없어. 그것도 이상하잖아. 자, 다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면 설계적 말한 것은 또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게 다 쓸모가 없어진다. 이 말도 이상한 거잖아. 이런 것이고 이거 절을 읽어야 돼. 근취저신 가까운 데서 취하는데 나로부터 취해야 되고 원취점을 멀리서 취하는데 사물 다른 사람 사물이나 만물에서 취한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근취저신 원취저신 요게 아마 그 거기에 나올 거야. 그 공자가 쓴그 계사전에 나온 얘기 거기 나올 거야 아마. 이런 것도 또한 그 잉어 군소를 뿐이다. 군소리가 필요 없는 말이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건대 그 설명이 또한 야규 미진함이 있는 것 같더라.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더라. 자, 이 부분 혹시 또 하실 말씀? 대단하네. 어? 대단하시다고. 뭐 그 시경의 비흥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뭐 저보다 확실히 더 오래되셨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시경 같은 데 보면은 저 꾀꼬리 나는데 내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그 자연물 특히 이제 뭐 새나 그런 동식물을 앞에 내놓은 다음에 자기의 어떤 상에 맞는 시를 읊는 그렇게 비자는 꾀꼬리가 이제 비가 되는 거고 흥은 그 앞에 제일 처음에 내세우는 거. 꾀꼬리가 저 살피우는데 뭐 집떠난 나는 어떠리요 뭐 이런 식의 만약 시가 있다면 그게 앞에 있는 그런 걸 시형이라는 원장님이 그 단어풀이를 정확하게 잘 해놔셨네요. 예. 그런 뜻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을 설계전에 분명히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상을 멀리 해버리는 그런 건치저신하는 게 결국은 가까운 데에서 그런 설계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군소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하나의 의리력의 어떤 한계라는 거죠. 너무 추상화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역시 또 근거 없는 게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아주 냉정하게 자기가 사수한 정자의 어떤 설을 아주 정밀하게 평가를 하네요. 놀랍습니다. 저는 놀랍네요. 자, 일단은 좀 더 나가고 봅시다. 자, 이거로 인하여서 그 절하면은 모르게 절자인데 겸사로 쓰는 단어야, 그냥. 내가 겸손해서 내가 살짝 이런 거 생각한다. 이게 이제 주제 말입니다. 주자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위 역지취상 여기에서 취한 것이 상을 취한 것이
인하여서 반드시 소잘에 스스로 오는 바, 거기서 유래된 바가 있어서 그 설명이 되는 거는 반드시 이미 태복지관에 갖췄다. 태복지관 옛날에 점을 쳤을 때입니다. 설명이 됐다. 고금의 지금을 살펴보건대 불가 부고 다시 옛날을 고찰할 수는 없으니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즉 짐지 걸지 그것을 생략을 하고 직접적으로 상중에 그 괴사나 효사에 있는 상응에 근거하여서 그 상중의 뜻을 구하여서 하여금 좋기 훈계로 삼았고 길흉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서 왕씨나 정자와 또 내가 공의에서 언급한 것도 이거 왕필입니다. 왕필과 정자 그리고 그 주자의 본의에서 언급한 것도 또한 역시 가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진실로 반드시 그 상의 소잘에 그 유래된 바를 살폈으나 그러나 또한 불가히 가설은 그 가짜로 설명하는 거니까 가정해서 말하는 거야. 가설로서 그 가설이라고 하여 불가히 가설이라고 하여 거용망제 급하게 그를 잊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우리가 뭐 설명하는 도구로서 가설로 설명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말아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중에 하실 말씀. 결국은 왕필이나 정자주와 그 한대 상수학의 중간중간을 취하신 거죠. 상수학이 중요하게 했던 어떤 상에서 구했던 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왕필이나 정자가 했던 어떤 어리석인 부분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뭐 두 개를 절충하는 게 이분이 왜 상수어리학으로 행하는 자기 논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네요. 오히려 번역을 잘 안 하셨는데요. 번역문을 읽어보면 백만 은혜를 읽어보면 아주 번역을 참 잘 안 하셨네. 이거 26분인데 조금 휴식하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잠깐 쉬었다 하겠어. 힘들어서 안 돼. 그러시죠. 예. 일단 오늘은 문장이 길어서 일단은 계속 요거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요 평만주에서 중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시간이 10시 27분인데 35분에 다시 보도록 하죠. 5분 잠깐 쉽시다. 잠깐 이건 중재